2024년 금융 ETF의 놀라운 수익률은 투자자들에게 정말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XLF, VFH, IYF 모두 35%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금융 섹터에 강세를 증명했습니다. 주요 배경으로는 금리 인하 시그널이 꼽히는데요. 하지만 주의해야 하는 포인트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금리가 내려가면 금융 섹터의 수익률이 진짜 좋아지는지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절약가 투자로 금융자산 10억이 목표인 우한 짠테크TV의 우짠입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지금 얻어가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24년을 가장 뜨겁게 달궜던 섹터는 어떤 섹터일까요? 바로 AI 열풍을 이끌었던 기술주 섹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메타, 아마존, 구글과 같은 우리가 흔히 팡이라고 부르는 기술주의 수익률이 매우 높았는데요. 그 결과 FNGS, ETN 상품은 올해만 57.24%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의외의 섹터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금융 섹터인데요. 금융 섹터는 기술주와 종합지수, 심지어 배당주를 앞지르고 탑5 안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금융 섹터의 대표 ETF들의 올해 수익률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IYF는 38.3%, VFH는 36.5%, XLF는 35.4%로 모두 35%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는데요. 대형 기술주 팡에 조금 가려서 덜 주목받았을지 몰라도 금융 섹터의 이런 강세는 최근에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같은 기간 S&P 500 ETF 부의 실적을 보면 28.4%입니다. 대표 기술주 ETF QQQ 또한 26.8% 상승을 했는데요. 결과만 놓고 보면 금융 ETF가 올해에는 크게 아웃퍼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024년 가장 돋보였던 미국 ETF의 성과가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을 꼭 시청해보세요. 한국 투자자들이 사랑하는 ETF를 수익률 기준으로 1위부터 15위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2024년의 섹터 흐름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2024년 금융주가 크게 상승을 했을까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수익률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반기 대표 금융 ETF인 XLF는 10.17% 상승하는 데 그쳤는데요. 반면에 금융주가 전혀 들어있지 않는 QQQ는 17.34% 상승을 하면서 금융주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하지만 반전은 하반기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반기 XLF는 무려 21.09% 상승을 하면서 금융섹터가 이때부터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기술주인 QQQ는 오히려 8.55%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반기에 금융섹터가 이렇게 두각을 나타낸 걸까요? 바로 금리 인하 효과 때문인데요. 2024년 하반기 9월부터 미국 금리가 하락 모드에 들어왔습니다. 9월에는 5.5%에서 11월 4.75까지 내려갔는데요. 금리가 내려간다는 건 어떤 의미를 하고 있을까요? 쉽게 말해서 돈을 빌리는 비용이 저렴해진다는 뜻입니다. 이런 시점에는 개인과 기업들의 대출 증가가 은행 실적에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결국 금융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결과적으로 수익률에 반영이 된 거죠. 미국의 기준금리 점도표를 보면 24년 적정 기준금리를 4.5%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금리와 비교했을 때 25bp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개인적으로 12월 18일 예정된 FOMC 회의에서 금리가 인하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패드워치 기준으로 봐도 금리가 25bp 내릴 확률은 86.1%까지 올라갔는데요. 25년에도 두세 차례 금리 인하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 금융 ETF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금융 ETF는 반드시 상승을 할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과거 사례를 통해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2019년 7월부터 2020년 4월 팬데믹 초기에는 금리가 급격하게 내려갔지만 금융 ETF XLF는 오히려 마이너스 16.86%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나스닥은 유동성 공급으로 오히려 16.66% 상승을 했었죠.
두 번째, 2006년 6월부터 2008년 12월 글로벌 금융위기가 찾아왔을 때도 금리가 크게 인하됐음에도 금융 섹터는 큰 타격을 받았고 다시 한번 기술주 대비 더 큰 하락을 겪었습니다. 이때 QQQ는 마이너스 22.97% 하락을 했지만 XLF는 마이너스 58.56% 하락이 아닌 폭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 금리 인하와 과거의 사례의 차이점은 무엇이었을까요? 핵심은 금리를 내리는 이유와 목적에 있습니다. 과거 사례에서는 금리 인하는 위기 대응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경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게 되면 금융섹터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2024년 금리 인하는 목적이 조금 다릅니다. 23년 미국의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했었습니다. 높은 금리로 경제 전반에 부담이 있었지만 24년 하반기부터는 물가와 고용의 안정이라는 긍정적인 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금리를 낮추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금융섹터의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4년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2.6%로 22년 중반 9.1%보다 크게 하락했습니다. 물가 안정세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데이터였습니다.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또한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미국 고용시장도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신호입니다. 미국 경제가 점점 탄탄하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데요. 건강한 경제 속에서 금리 인하는 은행들의 대출 증가와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즉, 금융섹터 ETF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가 있었겠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금융 ETF 3종, XLF, IYF, VFH의 특징과 차이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XLF는 대형 금융주에 집중 투자하는 ETF입니다. 보유 종목으로는 JP모건, 버크셔 해스웨이, 비자 같은 초대형 금융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하는 투자자분들에게 적합한 ETF입니다. 다음은 IYF입니다. IYF는 중형주와 대형주를 고르게 포함한 ETF인데요. 특히 보험사와 부동산 금융회사에도 투자를 하고 있어서 금융섹터 전반에 걸쳐 투자할 수 있는 다양성이 강점인 ETF입니다. 마지막으로 VFH는 중소형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ETF입니다. 또한 뱅가드에서 운영하는 만큼 낮은 운용 비용이 특징인 ETF인데요. 비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자분들에게 매력적인 ETF입니다. 오늘은 금융 ETF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금리 인하와 시장 상황에 따라 금융섹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같이 살펴봤는데요. 하지만 금융섹터의 움직임이나 다소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면 마음 편한 S&P 500 ETF에 투자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S&P 500은 미국 경제 전반적인 성과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섹터에 골고루 분산 투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투자 결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응원해 주시면 저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